평범해 보이는 한 아파트. 이곳에 오랜 소문이 된 한 남자가 있습니다. 뭐야 이거? 그의 표적이 되는 순간 더 이상 도망갈 곳은 없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죠? 엄마가 내 집 앞에서 렌즈로 계속 보고. 뭐예요? 저게 보여요? 아니 왜 저러는 거죠 도대체? 뭔가요? 이 아파트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참. 아파트에 나타난다는 수상한 남자. 그 남자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가족을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달. 기숙사가 떨어져서 학교 근처에 자취방을 구하다가 거기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서 그 집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죠. 설레는 새학기를 앞두고 학교 근처에 집을 구한 지은 씨. 그런데 이제 엄마하고 둘이 캐리어 끌고 보호락 비밀번호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었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없었는데 분명 이제 문을 딱 여니까는 스르르 나타나더라고요. 어느샌가 소리 없이 나타나 모녀를 지켜보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좀 소름 끼쳤어요. 옆에서 염탐하듯이 노려보고 있어서 너무 소름이 끼쳐가지고 일단 짐 빨리 그냥 들여다놓고 그랬었거든요. 꺼림칙한 기분을 떨쳐낼 수 없었던 지은 씨. 불현듯 현관에 설치한 CCTV가 떠올랐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돌려본 영상. 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어디서 나타난 거예요? 늦은 밤에 뭐 하는 겁니까? 네. 어머. 영상이 너무 많으니까 중간중간씩 것만 봤었는데 막 아저씨가 문 앞에서 뭐 휴지로 바닥을 닦고 그다음 문 쪽을 닦고 이러니까 그냥 술 먹고 노상방뇨를 했구나. 어머. 하지만 남자의 방문은 그날만이 아니었습니다. 문 앞을 서성이던 남자의 시선이 향한 곳은 바로 택배였는데요. 에? 남의 택배를 또 왜 보죠? 개인 정보가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오후 6시에 나타난 남자는 어두운 밤이 될 때까지 머무르며 이렇게 오래요? 현관문 너머의 소리를 듣거나 렌즈를 쳐다보는 수상한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충격적인 장면. 한번 유심 보니까는 이제 이렇게 보면서 손 하나는 밑으로 내려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행위가 이런 움직이는 행동이 패턴이 보이니까는 아, 이상한 짓 하고 있구나.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죠. 아, 이 아저씨가 닦은 게 뭔지 왜 자꾸 찾아왔는지도 이제 그때 알게 됐죠. 남자의 음란 행위는 지은 씨 집 앞에서 6일 동안 반복됐습니다. 6일 동안이요? 그리고 그의 행동은 점점 수위가 높아졌는데요. 제가 이제 핸드폰을 보고 있다가 생각이 나가지고 열었어요. 딱 열었는데 불빛이 왔다 갔다 그 창문에 불빛이 비치면서 이거 뭐 하려나 보다. 그날 밤 지은 씨의 문 앞에 다시 공포의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그 후딱 보고 나온 모습이 그대로 찍히는 거 전라가요 그냥. 알몸이요? 너무 소름 끼쳐요. 더러워요 진짜. 너무 매일 밤마다 와가지고 그런 모습을 한다는 행위를 한다는 게 말도 안 나오죠. 말도 안 나와. 잠도 못 자겠고 막 진짜 이러다 이제 뭔 일 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결국 지은 씨는 이사 온 지 8일 만에 이 아파트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삿짐 나눌 적에 경비씨 불러가지고 이제 물었죠. 이 사람이 참 문제가 많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뭘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파트를 공포로 몰아넣은 알몸의 남자. 실제로 동네에서는 그를 둘러싼 여러 소문들이 있었습니다. 사람 찾고 있는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맞아요. 네. 아세요? 네. 아파트 분들이 좀 아시나 봐요, 이분. 다지. 아, 다 알아요? 뭐 이상을 하고 학교 다니면서 이러면서 그래. 하나님 맞아봐 그러면서 뭐 신천지당인가 봐. 미친 소리만 해. 사람 붙잡고서 계속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신천지에 가면 그럼 뭐 하느님을 믿으라. 평소 특정 종교를 전도하고 다니는 극성 교인이라는 소문과 욕하고 위험하죠. 그 사람도 좀
조금 머리 이상이 나고 정신과 병원 갔다 와서 술을 많이 마셔갖고 술요? 그 뻐꾸내가지고 살고 나왔잖아. 교도소까지? 자동차 뻐꾸내가지고. 다소 위험해 보이는 얘기들이 그를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과연 사실일까? 무서운데요. 장바구니를 들고 있는 모습이 여러 번 CCTV에 포착된 남성. 인근 가게도 그에 대해 알고 있지 않을까? 알고 가는 것 같은데 술. 네, 저 길 건너 마트에 가서 막걸리 사가지고. 남자가 자주 목격된다는 근처 마트로 향했습니다. 막 들어가려는 그때 있다. 어? 그 남자예요? 예. 오, 찾았어요? 변 씨? 마침 계산대에 있는 남자와 마주칠 수 있었는데요. 여러 목격담과 같이 막걸리를 계산하려는 남자. 낮부터 술을 마시네요. 그런데 영수증이 있어요? 네? 뭐죠? 거친 욕을 하며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더니 급기야 계산하지도 않은 술을 그냥 가져가 버립니다. 막무가내네요. 밖에서도 실랑이를 이어가던 남자는 사장님의 등장에 자리를 피해버리는데요. 이상한 사람이네. 방송국에서 나왔는데 아까 싸우셨던 아저씨 싸운 게 아니고 내가 혼내줬죠. 뭐라 했죠. 왜? 때리고 싶은데 참았어요. 딸 아저씨 욕을 했으니까. 네, 이상한 분이에요. 네, 자주 국내 돌아다니시는 분인데 사과하라고. 다른 분에서 그러면서 사과하라고. 애들 보고 욕하라 싶어. 아파트를 넘어 동네 유명 인사라는 남자. 제작진은 취재 중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 젊은 친구? 아세요? 네. 젊은 친구들한테 막 소리 지르고 개를 2마리 키웠었는데 개를 틀려놓고 그러니까 칠칠이 돌아다니면서 오줌 같은 걸 넣고 뭐야 아무튼 그런 사람인데 네. 말디케는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갖고 어디 수용됐다가 오랜 기간 이 아파트에 홀로 살았다는 변 씨. 주민들과도 갈등이 많았다는데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거를 치워달라 얘기를 하면 아니 담배꽁초는 내비두면서 왜 개똥은 뭐라 그랬느냐. 담배꽁초를 하나도 없이 다 치우면 나도 개똥 치겠다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뭐. 공용 공간에서 저랬으니 주민들이 다 알 수밖에 없죠. 네, 지금도 아파트 안내문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번 기행을 일삼는 변 씨에 대한 민원이 계속됐고 결국 정신병원까지 입원하게 됐다는 겁니다. 한 1년인가 뭐 1년 가까이 정도 치료받고 나왔거든요. 치료받으러 가면서 엄마가 그 집을 팔아서 이제 안 오겠다 이건데 아니 아파트로 또 왔다는 거. 또요? 같은 아파트로요? 아이고. 퇴원 후 아파트로 돌아온 변 씨. 그런데 그가 돌아온 집이 지은 씨가 살던 바로 그 집이었던 겁니다. 제작진은 당시 남자의 집주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세입자로 들어왔을 때는 조용히 잘 사셨어요. 변 씨가 그 집에 살았던 건 3년 전. 월세도 잘 내시고 그때는 이제 문제가 없었고 1년 정도 잘 사시고 그 이후에 좀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었는데 3호 주인인데 자기 세입자가 여자다. 근데 거기 세입자가 추원된 내용을 제가 이제 들었거든요. 당시 변 씨가 살던 집 바로 옆에 거주하던 3호 세입자도 피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침대에 이제 누워서 핸드폰을 하고 있었다가 고개를 이제 들었는데 그 사람 얼굴이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베란다 이런 걸 잘 못 봤었어요.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그 뒤로 그냥 바로 나와버렸어요. 아유, 남자는 집주인에게도 문제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리면 끔찍해요. 자기 신체 일부를 찍어서 보냈어요. 첫날 보낸 문자 개수만 160여 개, 성적인 단어들과 적나라한 신체 사진들이었습니다. 아이고 참. 변 씨의 문자 테러는 사흘간 이어졌는데요. 왜 이래요? 저한테 이상한 문자 자꾸만 보내지 마세요. 그게 얼마나 나쁜 건지 아세요? 범죄예요, 범죄. 그리고 집을 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이제 갱신 안 합니다. 목소리는 좋네요.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지만 변 씨는 뻔뻔하게도 집을 나가지 않았는데요. 이제 내용 증명을 띄워서 나가시라 했는데도 그분은 그냥 종이 줘버린 것 같아요. 동사무소에 가서 도움을 받고 싶었는데 그분들도 그냥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쭉 사셔서 9월에 갑자기 의사를 가셨어요. 그렇게 변 씨와의 악연은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어디로 이사 가셨나요? 했더니 이로 가셨다 해서 아니 옆집이요? 변 씨가 이사 간 곳은 다름 아닌 바로 옆집 1호였던 것. 아 이상하네. 아니 그럼 계속 옆집에 살면서 지은 씨한테 그랬다는 거잖아요. 네. 변 씨는 집을 옮겨가며 이 아파트를 떠돌고 있었습니다. 말이 됩니까 저게? 취재를 하면서 파악한 음란행위 피해자만 이 아파트에서 3명. 앞서 두 사건은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만약에 외부인이 들어와서 그 아파트 거주자가 아니었다면 이 사람은 중하게 처벌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아파트에 들어온 목적이 뭐겠어요? 음란한 이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 예. 추행 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 특정한 집을 그 특정한 피해자를 겨냥하고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같은 아파트 주민이라 그러니까 조금 경미하게 볼 수밖에는 없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지은 씨의 사건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저도 경찰한테서 경범죄밖에 안 되고 처벌이 되게 가볍게 나올 때 왜 황당해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 무슨 만약에 피해가 발생이 됐으면 그때 와서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이 일이 다 벌어져 버렸는데. 그러니까요. 앞서 변 씨와 갈등을 빚었던 마트 사장님은 그에 관해서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뭐죠? 본성이 착한 사람 같더라고요. 뭐 본성이 뭐 착하다고요? 그래도 봉사활동 많이 해요. 거리에 휴지도 많이 줍고 어떨 때는 꽃도 갖고 와요. 저희 복 같은데. 꽃도요? 그래 그래서 내가 심정은 착한 사람이었어. 저희가 본 사람이 맞아요? 완전 다른 사람인데요? 그러니까요. 혹시 주민센터에서도 그를 기억하고 있을까? 이승학교 그동안 이렇게 잘 챙겨줬다고 부모님날 이 유리창을 닦아도 좋아해서 에? 변 씨의 진짜 모습은 무엇인지 그가 했다는 봉사활동을 단서로 과거를 추적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뭐 하나 여쭤보려고 왔는데 라고 네. 혹시 아세요? 옛날에 활동지원사 선생님으로 일을 했었는데 그때 한 10년은 말짱하게 잘했죠. 월급하며 절반 이상을 장애인들한테 옷 사주고 뭐 침대 바꿔주고 이 좋은 일도 엄청 많이 했는데 남에게 베푸는 것을 좋아했다던 변 씨. 신천지 일 잘린 것도 사실은 가가지고 계속 신천지 얘기만 하니까 잘리신 거구나. 잘린 거예요. 그 의자가 저 선생님 안 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무엇이 그를 변하게 했을까요? 포크레인 일찍 갖고 있었는데 포크레인 바닥을 엎어져가지고 겁이 났었다 그래요. 그때서부터 사람이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뭐 종교 얘기만 해요. 같은 말로 맛이 갔어요. 아이고. 평범했던 사람이었지만 언젠가부터 갑자기 변했다는 공통적인 증언들. 제작진은 그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집안에 있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열어주네요. 안녕하세요. 혹시 잠깐 대화 왜 가실까요? 방송국에서 왔는데 사실 제보 받은 거 있어가지고 좀 여쭤보고 싶어서 그리고 네네. 한번 줘봐. 변 씨는 기꺼이 취재에 응했는데요. 제작진을 맞이한 방 한켠에는 종교 관련 설교 영상이 틀어져 있었습니다. 말씀 공부하면 산업재해자예요. 산업재해. 산업재해요? 40살까지 했어요. 살아나고 이제 사고 났어. 큰일 났죠. 허리가 절뚝발이 되고. 그러니까 소문대로 10년 전쯤에 포크레인 사고를 당한 게 맞았네요. 예. 그럼 평소에 신천지 교회도 다니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못 다니고 있어요. 왜 못 다니세요? 그때 집주인 그분
고무력이었어요. 고무력. 문자 보내고 챙겨먹고 있죠. 같은 교인분들한테도 문자 보내셨던 거예요? 교인분들이 아니라 한 명 있어요. 집주인한테 보냈던 음란 문자를 같은 교인에게도 보내서 현재 종교 활동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피해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 그 집주인분도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문자 그때 했을 때. 근데 법도 알아요. 로마서 7장 5절에 육체 정욕이 죽음의 열매를 낳는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로마서 7장 5절 자꾸. 네네. 변 씨는 자신이 음란 행위를 하는 이유가 종교적으로 구원받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 종교를 왜 자신의 범죄 행위에 이용하는 거예요? 이후 세입자한테도 그러시면 안 됐던 거잖아요. 그 아저씨 유도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갔고 그렇게. 유도요? 유도? CCTV를 처음 설치한 날, 변 씨는 지은 씨가 아파트 복도에 떨어뜨린 지갑을 주었습니다. 그 주민등록증을 내가 주웠어요. 주웠는데 나는 의심이 나를 쫓아와갖고 그거 다 놓고 갔나? 나 이 생각이 들어갔어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건 뭐 지갑 속 지은 씨 신분증을 확인한 변 씨는 그녀가 자신에게 먼저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하는 행동들이 잘못된 행동들이잖아요. 그냥 뭐 이렇게 미친놈처럼 뭐 행위로 뭐 내가 강제로 한 거나 없잖아요. 미안하다고는 하는 마음은 없으세요? 미안한 마음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이진 않네요. 그렇죠. 죄책감조차 느끼지 못하는 변 씨. 현재 그의 상태가 어떠한지 전문가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관계 망상으로 뭐 표현할 수도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사인을 과대해서 해석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확신하고 CCTV를 이렇게 확인하면서 그런 행동들을 하거든요. 상대와 이렇게 교감하는 듯한 모습으로 점점 수위가 높아지는 것들을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항진된 성욕을 그런 식으로 막 표출하고 한다라고 하면 실제 조증 상태에 있는 환자분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취재가 한창이던 어느 날 제작진은 변 씨에 대한 은밀한 제보를 입수했습니다. 이제 경비 아저씨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이 됐다, 정박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변 씨 계약을 했다는 소문이었는데요. 한다는 소문도 있던데. 뭐 그렇게 해갖고 뭐 자부가게요? 나는 약으로서 쓰는 거지. 판매하고 뭐 이렇게 하면 벌 받잖아요. 이러고 3대만 그랬어. 그 3대 짜는 거 그거예요. 제작진은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신고 뭐 할 수밖에 없죠, 뭐 이거는. 뭐 해야죠. 그거. 자백을 한 거잖아요. 네. MBC 실화탐사대 방송팀인데요. 저희가 제보를 받고 취재를 하다가 이제 를 했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를 자기가 태웠대요? 경찰은 제작진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뒤 곧장 출동에 나섰습니다. 이 실화탐사대에서 경찰과 함께 출동한 건 최초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뒤이어 도착한 형사들이 서둘러 변 씨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어떻게 됐을까요? 경찰들이 아파트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 사람 아닙니까? 오 맞아요. 네. 순순히 경찰들을 따라서 연행되는 모습입니다. 네. 그러네요. 자연스럽게 가요, 그냥. 그리고 다음 날 제작진의 신고를 통해 정식으로 수사가 진행됐는데요. 그 결과 소변 간이시하게 양성 반응이 나왔고요. 근데 혐의를 인정을 했고, 근데 그 기간이 상당하고 집에 또 상당량의 다는 것까지 본인이 다 그냥 시인을 하더라고요. 압수수색을 진행을 하고 지금 첩보를 해서 구속이 된 상태예요.